안녕하십니까. 경마사이즈 넘버 2014년 11월 1일 토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2월에 월초 경주가 되겠어요. 네, 월초 경주죠. 그런데 편성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네, 혼전 경주 많고요. 축이 없는 경주, 그리고 복병마들이 많은 경주. 저는 따라서 이번 주는 좀 중배당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편성 자체는 지난주 월말 경마보다 굉장히 편성도가 좀 어렵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편성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들어오는 마필들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들어왔습니다. 월말 경주답게. 자, 그런데 자, 이번 주 그 11월 월초 경주는 글쎄 편성을 봤을 때는 부지만 편성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복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 이거 뭐 현장에서도 많이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지금은 이제 간략하게 저희가 예상을 하면서 아웃라인 그렇죠. 정해놓고 현장 가서 그 아웃라인을 갖다가 계속 좁혀서 어떻게 뭐 적중 쪽으로 뭐 초이스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까다롭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의 승부처 이병준. 네, 저는 후반부인데요. 7경주 9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7경주 9경주 메인 승부처는 9경주입니다. 네, 김민수 저는 2경주하고 6경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6경주를 메인 승부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 1200 국내산 6군 경주 되겠습니다. 역시 전반적으로 혼전인데 그래도 군계 일학인데 강축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뺄 수는 없는 그렇게 하면 축이다. 4번만 대천 스토리가 그나마 가장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1경주는 안말 한정 경주. 야, 똥말들이 대부분입니다. 미래가 없는 말. 유일하게 기본기를 갖추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뛰어줄 수 있는 한 5군, 4군까지 갈 수 있는 말이죠. 대천 스토리가 편성이 너무 약합니다. 특히 이번 경주는 제가 분석해볼 때는 빠른 말이 없어요. 맞습니다. 박틀리 기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패고 조지고 나가면 뭐 저는 쌍까지도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4번은 좀 강축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번 대천 스토리. 지난번 경주 발주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때 당시 두아데코, 두아데코. 그때 두아데코가 쓰면서 이제 짭짤한 배당을 터뜨렸을 때 그때 좀 따라가면서 깨졌던 마필인데 어찌됐든 이번 경주는 편성과 국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4번 대천 스토리. 자, 일단 훈련도 직전 경주보다는 훨씬 더 정성 있게 박태준 기수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일단 4번마 대천 스토리는 상태도 좋고 능력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후차권에서는 글쎄 후차권에서 좀 간략하게 한 마디 본다 그러면 뭐 좀 지저분합니다. 네, 신마의 데빌즈는 2번 프렌치 킹도 가능하고요. 여기 5번 레드스킨, 그 다음에 이제 편성이 약해진 게 7번 K러시, 그리고 외곽에 11번 다이아 축제인데 워낙 가진 능력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현장에서 잘 압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1경주 오늘 이런 경주 형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축이 나와 있는 경주, 어느 정도 압축이 되어 있는 경주 많은데 글쎄 뭐라고 이렇게 딱히 얘가 강축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물론 4번만 대천 스토리도 원래 그런 마필인데 이건 축으로 인정하셔야겠습니다. 나머지 꼬랑지에서는 좀 현장 상태 다시 한번 분위기를 보면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는 것이 어떻겠냐. 어찌됐든 뭐 2번이나 5번이나 7번, 8번, 11번까지 요 선에서 끝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냐 이렇게 보이십니다. 자, 2경주 하겠습니다. 1200 혼합 4군 경주 하겠습니다. 자, 이번 2경주는 김민수 처의 오늘 토요경주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승부를 들어가는지 잠시 후에 들어보시고요. 이병주. 네, 이번 2경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만 장세한 태양이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축으로 보고 있는데요. 데뷔전에서 철저하게 한번 걸음되다가 지난번 경주에서 우경환 기수가 강력하게 선두권 따라붙으며 선입작전 이후에 근성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금화 빅토리아의 장산태양. 생각보단 적은 배당이었어요. 피니시 볼로를 강축으로 팔리면서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서도 7배? 7.8배. 아무튼 그 장산태양은 재검을 받았습니다. 외곽 사행 때문에 재검받았는데 재검에도 좋았고. 일단 이번 경주에 1번 게이트의 문세영 기수 최근에 상당히 부진하고 있지만 요거는 그냥 선행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1번을 말씀드립니다. 네, 1번만 장산태양 좋습니다. 자, 외곽으로 약간 사행하는 악벽 때문에 주행 재검을 지시받았던 마필이고요. 자, 어찌됐든 문세영 기수 막판까지 여유있게 통과했던 마필, 뭐 기본 능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요. 자, 일단 4번만 장산대로란 마필과 같이 이제 8조에서 같이 나왔습니다. 문세영 그리고 완식을 탔는데 그래서 요즘에 장산 시리즈가 하도 많기 때문에 말들이 다 헷갈리는 건 사실입니다. 전문가인 저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팬여러분께서 얼마나 헷갈리시겠습니까? 뭐 장산 호랑이도 있지, 뭐 태약, 뭐 별거 다 있습니다. 과연 장산이 뭐 하는 산인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1번, 4번이 장산 시리즈에 펼쳐서 같이 나왔는데 저의 노림수는 아닙니다. 두 마필 모두. 물론 1번 장산태양은 가져가야겠죠. 아무래도
외곽으로 약간 삐대는 악벽은 있지만은 역시 문세영 기생했고 일단 훈련 때 보니까 뭐 슈퍼 용구란 마피가 병합을 했는데 나름대로 그러한 모습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의 눈 수축은 따로 있습니다. 자, 인기권에서 조금 밀리는 마필인데 제 눈에 그 마필이 딱 밟혔고 훈련 때 눈에 썩 쏘였던 마필 그 마필이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직전 경기 복귀도 제가 다시 한번 해봤더니 그냥 왔어야 되는 편성인데 좀 무리라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 구매 편성이라면 장산 시리즈 8조 두 마필을 다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다. 그렇다면 승부를 당연히 들어가지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1번이 축으로 팔리는 판에 저의 축이 걔네들 두 마리 모두를 제압할 수 있다면 저는 승부를 들어가야 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이경주, 자 김민수의 메인 승부죠. 현장에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경주 되겠습니다. 3경주 1000m 국내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3경주는 축이 나와 있는 경주로 보입니다. 그렇죠. 강축이죠. 강축입니다. 4번마 에코블루가 지난번에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경주는 뭐 편성 자체나 뭐 아니면 또 전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볼 때는 뭐 강축이 아닌가. 상대마들이 별 볼 일 없거든요. 분계기락이 이건가 이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에코블루는 뭐 선행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강축 후착이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경기 이제 플래시 비전, 사이렌스톰 이런 맛들들에게 지금했지만 플래시 비전도 이제 승문전에 들어왔어요. 또 왔죠. 네, 또 왔어요. 의외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플래시 비전이 굉장히 센 놈이었다. 나름대로 3차까지 올라오면서 나름대로 좋은 전력을 발휘했고요. 정리하타는 4kg 감량에 2점도 받았고 극단적으로 뒤에 뛰는 마필도 아니고 앞에 뛸 가능성도 높고 뭐 1번만 다랑시가 나가더라도 무리하더라도 그냥 따라가도 충분한 마필이 이제 에코블루이기 때문에 저 역시 이제 축으로 인정을 하고요. 나머지 후차권에서 직전 경기 무리했던 다랑시라든지 3번 질풍, 5번 브레전차, 7번 뭐 원더드리머 뭐 이런 놈들 싸움이 아니겠어요? 다 비슷합니다. 네. 능력 차이가 크질 않고요. 일단 블레스오션 같은 경우는 뭐 기본 능력은 충분히 있는 마필이고 또 5군에서도 입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부상에서 돌아온 이선희 기수가 이번 주에 상당히 카리하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3개월 만에 나오죠. 3개월 넘었네요. 그래서 블레스오션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해 보이고 상당히 후차권이 좀 비슷한 마필입니다. 일단 누가 나갈지 모르겠지만 1번만 다랑시가 나갈지 선행을 에코블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1번 다랑시는 1000m로 1300 내려왔잖아요. 네. 일단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1번만 다랑시에 대한 기습전에 대해서 지난번 경주 좀 초반부터 괜히 오버페이스를 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그 점은 인정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뭐 3번만 질풍 같은 경우에도 1000m에서 곧잘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따라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송재철 분위기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3번만 질풍이 비록 많은 주목을 받다 손치더라도 안정적인 마필 이제 3번만 질풍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4번 축으로 놓고 1번, 3번 쪽에서 결정적인 경주가 아니겠냐 사이즈 넘버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경절이겠습니다. 1000m 혼합 4군 경절이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도 개인적으로 강축이 서 있는 경주다 이렇게 보십니다. 제가 오전 1경기 앞서서 오늘 축이 나와 있는 경주는 많은데 후작골 까다로운 경주가 굉장히 많다. 혼전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이 나와 있는 경주가 몇 개 있네요. 네, 있어요. 있는데 후차권은 어렵습니다. 네, 2번은 샤이닝 크라운을 저는 축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강축이죠? 네. 그냥 선행으로 한 바퀴 돌 겁니다. 만약에 주행검수대 순발력고 했던 8번 한 마리가 있죠. 8번. 희망신. 네, 희망신호탄이 선행을 가면 보내줘도 낙승입니다. 그러니까 데뷔전에 엄청난 포스, 주행검수 때보다 더 강한 포스를 보였어요. 금화선도 선행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상당한 그거를 옆에서 나란히 붙어가지고 직선에서 압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실전보다 더 뛰더라고요. 주행 자세라는 게 모든 게 앞으로 또 상당한 기대 중에 나온 게 아닌가 안배기마방에 2번은 강축 문제는 후착이 좀 까다롭다 봅니다. 그렇습니다. 2번은 샤이닝 크라운 훈련 때도 블랙시 오션이라는 소속주 마필과 경합시 압도하는 탄력도 보여줬고요. 어디에나 군더더기 없습니다. 발주는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지만 대하시가 굉장히 좋은 마필이거든요. 일단 현군에서는 뭐 언제든지 충분한 경쟁력과 가능성과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 2번마 샤이닝 크라운이겠습니다. 자, 이제 꼬랑지 싸움이 있겠는데요. 자, 후착권에서 어떤 마필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주행검사 때 가능성 보였던 싹수 있는 마필이 5번마 부룩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외곽에 8번 희망신호탄, 11번 별두. 여기 나머지 말이 이제 조금 팔린 말이죠. 12번 만삭해줘. 그 다음에 4번 파워 심포니, 7번 캐네디언 드림인데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은 7번입니다. 캐네디언 드림이
실전에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마필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발주가 나빴죠. 그렇죠. 막판에 올라오는 맛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실전 보통 세 번째 아니면 다섯 번째까지 변화를 보이잖아요. 이제 뛸 말들은 딱 세 번째 만에 변화를 보였다는 점에서 첫 번째 안심마가 7번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7번만 카나디안 드림. 제가 49조 지용철 가방의 마필들을 별 신뢰를 하지 않는데, 글쎄 뭐 팔림이 좀 안 들어가는 그런 형태들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제가 뭐 이런 말을 한다고 뭐 제 느낌이에요. 늘 그랬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7번만 캐나디안 드림이 지난번 경우 때 무언가 이제 올라오면서 중간에 쭉 떼고 올라오는 맛을 보여줬는데, 그때 강호대세라든지 마이킹데이 이런 마필들이 편성이 좀 셌던 것 같아요. 말이죠. 끝나고 나니까 편성이 셌었는데, 그때 3차 때 흥남부패도 어느 정도 전력이 있는데, 그러한 편성에서 그 정도 됐다면 변화를 보여준 겁니다. 생바닥을 두 번 치다가 변화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일단 어찌됐든 어떤 놈을 공략하더라도 7번은 일단은 다치든 때리든 공략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나머지 이제 데빌린실이 이제 8번이라든지 5번 블록스, 10별도 있는데, 솔직히 조경 때 눈에 띄는 마필은 없습니다. 그 정도 선상으로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 4번만 파워 심통이라든지, 늘 팔리면서 늘 못 들어오는 12번 만사키죠. 이러한 마필들이 이제 현장 상태를 좀 보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경주 하겠습니다. 1100m, 국내산 5군 경주 하겠습니다. 자, 선행 가는 마필들이 몇 두 보이는 경주예요. 네. 1번 사이렌 스톰, 2번 키스미, 거기 4번, 어떻게 5번 용천지 선행 가는 마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뭐 우열은 드러났다고 보여지고요. 암말 한정경주인데 우열은 드러났습니다. 1번 사이렌 스톰에 깜빡이가 4번 다이아걸. 선행을 싸우든 말든 두 마리는 깜빡입니다. 여기에 이제 8번 이 피코호프가 인기 세 번째 팔리고 키스미 우리한테 22.5배를 딱 두 방으로 정리시켜줬던 지난번 승부경주였죠. IF에 놓고 키스미가 이제 인기 4일 거죠. 네 마리 정도로 나머지 뭐 용천지나 세베리 같은 말은 앞선이 뭔가 잘못되고 짜부가 되고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오겠지만 어쨌든 네 마리 게임으로 압축은 되고요. 그렇죠. 문제는 1번, 4번이 싸우냐 안 싸우냐. 그거에 따라서 8번 피코오프가 수입이 되겠냐 안 되겠냐. 어쨌든 1번, 4번의 경합이 이번 경기 포인트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 어차피 문성이라든지 하만식이 이런 기술들은 A급 기술들은 초반에 이제 선행 경합을 치열하게 안 해요. 발주하면서 스타트하면서 어느 정도 딱 선상이 되면 잡고 자기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너무 부드럽게 문성이 그런 행동들을 잘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김옥성이 이번만 키스미가 말다리가 찢어질 때까지 나갈 거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1번, 4번이 좀 빠른 건 사실이죠. 빠르죠. 네. 키스미는 지난번에 제가 선한 거 없어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그때 드림아이가 매각을 미리 했었기 때문에 이게 선행 아니면 안쪽선이 최저점계에서 매장을 노렸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순간 스피드는 제가 볼 때는 1번, 4번이 한 수 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김민수 의원 말씀대로 둘이 경합을 안 하면 그냥 1, 4, 8, 2 이렇게 네 마리가 아마 줄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번 키스미하고요. 8번 피코호프를 갖다 제가 복귀를 하고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 뭐 이런 말씀 드려도 좀 될지 모르겠는데 어때? 때려주기도 피코호프는 키스미를 못 이기는 거예요. 키스미가 따라갔을 때 편안하게 자기 결대로만 따라가면 피코호프는 때려주기도 못 이겨요. 얘는 선행마가 아니라 직전 경기 쏠라고 무리를 했는데 무리한 거에 대한 그 다음 경주, 이번 경주 후유증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지만 일사 딱 보내주고 따라가면은 팔은 때려주기를 이렇게. 그럼 이게 말이죠. 당일날 굉장히 많이 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예상가들이 이거를 팔 놓고 때릴 거라고. 1, 2, 4, 3마리. 우리 김민수는 1, 2, 4로 그냥 압축해버리지 뭐 그냥. 제가 본 과감하게. 경기에서는 정말 결대로 탄다 그러면 그림대로 탄다 그러면 팔은 올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직접적 내용도 그렇고 지금까지 대회에서 보여줬던 포스 자체가 강렬한 맛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1번, 2번, 4번에서 아무리 얘네들이 지지고 볶는다 해도 이 세마편에서 끝난다고 저는 머릿속에 정리해요. 그러면 우리 김민수 의원 말씀대로 과감하게 팔을 잘라버리고 잘라도 배당은 별로 없어. 그렇죠. 1, 2, 4 세 마리를 압축하고 축은 뭐로 갈 겁니까? 그래도 사이렌스톰이 승군자를 그 정도면 오케이. 1번을 일단 1 놓고 2, 4 1, 4, 1, 2 이거 기본 맞고 가겠습니다. 자, 6경주 하겠습니다. 1200분에서 6군 경주 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는 김민수 씨의 메인 승부처 하겠습니다. 2경주 때가 승부처였고, 이번 6경주가 메인 승부처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번 6경주를 승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훈련이고요. 두 번째는 복귀라든지, 복귀에서는 이제 능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제가 판단을 해봤을 때는 이번 6경주가 승부처로는 딱 맞다. 왜? 부지마 편성이고 국내산 6번 똥말 편성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주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주인데 김민수 씨는
이번 6경기를 보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귀라든지 훈련, 분위기 모든 것을 판단했을 때 딱 세 마필로 압축이 돼요. 네, 과연 당일 현장 가서 배당 자체가 얼마나 흘러갈지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아무리 매치고 들치고 이렇게 봐도 딱 세 마필만 뛰는 경우에 워낙 부진마 편성이기 때문에 능력이 딱 드러났으면은 그 세 마필에서 끝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마필이 바닥패가 별로 안 좋아요. 바닥패가 별로 안 좋다는 뜻은 그 정도로 이제 배당에 대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이번 경기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바닥패가 안 좋아가지고 그 배당 자체가 좋다. 그럼 서슴지 않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좀 그때 컨디션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그렇다면 주저없이 딱 세 마필을 돌려때려도 되겠습니다. 돌려서 2단 옆차기를 하든 뭐 하든 받쳐놓고 때리는 뭐 하든 자 이번 6경주는 딱 세 마필로 저희가 승부를 들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6경주 김민수의 메인 승부처 현장에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7경주 하겠습니다. 7경주 1300m 국내산 육군경주 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2병전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승부를 들어가는지 잠시 후에 들어보시고요. 자, 글쎄요, 국내산 육군 부진마 편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전도가 높은 경주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제가 6경주 국내산 육군 부진마 편성에서 승부를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바로 이어서 7경주를 2병전에 승부를 들어가는데 글쎄요, 뭐 굉장히 어려운 경주인데 자, 글쎄요, 저는 12번마 전도사, 오래간만에 이찬호가 이제 미국 그 원정을 마치고 그 연수를 떠나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역시 이찬호 기사하면 뭐 최고 A급 기사 아닙니까? 아무튼 12번마 전도사가 지난번 경주 비교적 센 구미에서 앞에 뛰는 모습도 있었고요. 일단 따라가도 충분한 마필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12번마 전도사만 말씀드리면서, 자, 이병재 승부처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7경주는 제가 복귀를 통해서 한 마리가 딱 걸렸던 말이 있습니다. 근데 편성을 보니까, 충분히 올 수 있는 편성에다가 액면이 안 좋아요. 그래서 많이 안 팔리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배당도 무조건 나오고 깜빡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액면대로 팔린다면 2번 아름다운 제나하고 12번 전도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부 다 액면들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 와중에 12번, 2번이 아마도 깜빡이로 팔린다면 저는 인정하지 않고 제 막권은 없습니다. 물론 2번, 12번이 입상권 마필이죠. 그러나 제가 노리는 수축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이 지난번 경주에서 상당히 많이 보여졌습니다. 물론 제 눈에 보였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번 경우 전개 상황이라든가 편성 이런 부진마 경주 그냥 와야 될 찬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귀 노트에 표시를 해놓은 마필인데 이번 경주 편성을 보니까 거의 쓰레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제가 노리는 마필이 분명히 충분히 올 수 있고 따라서 배당도 적게 나오면 한 15배, 많이 나오면 한 30배까지 나오지 않을까 보이는데 이번 7경주는 저의 복귀상 그 말은 전개도 대가리입니다. 편성도 그렇고 이번 경주는 노림수 축을 가지고 짭짤한 배당, 중배당으로 뭐 2방이 됐든 3방이 됐든 중배당 승부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 7경주 2병전의 승부처 일단 노림수 축을 가지고 짭짤한 배당은 승부를 들어가는 경주. 자, 느낌 좋고요. 2병전 현장에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경주 하겠습니다. 1400 국내산 4군 별정 경주. 자, 이번 8경주 훈전입니다. 훈전. 글쎄요, 이 중반부 경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6경주하고 7경주를 승부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8경주는 6경주하고 7경주는 저희가 이제 담당을 하겠습니다. 총대를 매겠는데 이번 8경주는 누가 총대를 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솔직히 이병준이랑 저랑 이제 예상을 같이 하는데 이거 뭐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권 이러더라고요. 기권. 그래서 제가 팁을 줬습니다. 지운 말부터 먼저 지워보고 예상을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쭉 한번 예상을 해봤는데 자, 어쨌든 어려우니까 딱 서로 두 마필만 얘기를 해서 고선에서 압축을 한번 해보죠. 네, 뭐 엄청난 혼전이고요. 아마도 크게 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크게. 네, 크게 터질 때 아마 따라가는 말 중에서 이제 엉뚱한 말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앞선이 조금 치열하죠. 선두권 나설 마필이 좀 치열하고 1400에서 압도할 만한 선행력을 지닌 마필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번 경주는 뭐가 들어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3번 금각이 2번 할로피스 또는 뭐 6번 오소머리요 이런 말들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대혼전이고요. 자, 일단 10번마 드림아이가 지난번 경주도 제가 꺾고 적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끝나고 보니까 능력 발휘를 제대로 안 했어요.
외곽에서 한마디로 깽판을 쳤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서 전력을 다하지 않은 마필이 10번마 들이마가 되겠고요. 자, 5번마 무사 들어온 마필은 이거 뭐 이미 끝난 말입니다. 예전에 다 한계를 노출해 더 이상 안 보는 말인데 이번 경주는 앞에 가는 말들이 전부 다 무너졌을 때 뭐 무쇠라든가 또 비전 챔피언, 또 드리마이, 육해통쾌, 옥선 이런 말들이 다 무너졌을 때는 어부질이 누릴 수 말이 5번마 무사도가 아닌가. 일단 10번, 5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 혼전입니다. 앞에 뛰는 마필도 부진 마필이고 뒤에서 추입하는 마필도 지금 이병조께서 이제 5번, 10번을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얘네들도 어디 일반 경주에 나오면 거론도 안 되는 마필들인데 자, 이번 경주 편성을 보니까 얘네들도 저 역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번, 10번 두 마필을 제외하고요. 제가 이제 두 마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번마 금가기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늘 조교가 약간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조교를 좀 세게 시키고 출전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매번 5주, 7주 이런 출전 간격에 덤이 좀 있었는데 이번 경주는 뭐 지난번 경주 때 지난번 경주 뛰고 나서 2주 만에 출전했다는 그런 포인트가 있고요. 거기에 생각보다 최근 경주 좀 센 구미에서 전력을 좀 보강했던 마필. 따라서 어찌됐든 이번 경주, 이러한 경주의 좀 분위기상 뭔가 좀 2주 만에 출전한 그런 이유가 있는 마필이 이제 한 번만 금각이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세게 보고요. 나머지 마필 좀 오로지 믿을 건 문세영 기수 12월 6회 통계 20주 만에서 나와서 지난번 경주 바닥을 쓸긴 했지만 자 어찌되었든 이번 경주는 휴양 이후 공격기를 끝내고 6주 만에 출전했는데 마필도 잘 만들고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서부터 12번 6회 통계까지 말씀드리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 사이즈 넘버에서 3번, 10번, 3번, 5번, 10번, 12번 이렇게 네 마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달에 하면서 혼전 경주는 저희가 좀 폭넓게 말씀드리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마필 위주로 그리고 또 팬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마필이 있다면 이러한 마필 한번 껴가지고 배팅하면 또 괜찮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뭐 4분 비전 챔피언을 만약 놓고 사고 싶다 사셔도 됩니다. 저 역시 뭐 비전 챔피언이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씀 못 드리겠고 상태의 변화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마필 중 보시는 마필이 있다면 좀 엮어서 좀 구멍수를 좀 넓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어차피 이런 8경주 같은 경우에는 승부 경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막광수를 좀 넓히면서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압축을 좀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십니다. 네, 구경주 하겠습니다. 1300 혼합 3군 별장경주. 자, 이번 구경주는 이병주연의 메인 승부처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뭐 이병주연 상승세인데, 자, 어떤 내용으로 승부를 들어가는지는 바로 들어보시죠. 네, 상승세는 아니고 상승세가 꺾였죠. 지난주에 한번 뽑힌 거지. 아무튼 자 이번 구경주는 반드시 적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구경주 최근에 2주 동안 제가 메인 승부를 시원하게 적중을 못했는데 이번 경주는 반드시 적중을 하겠습니다. 자신도 있고 자 이번 경주는요. 이번 경주의 특징은 앞선이 상당히 치열한 경주입니다. 치열한 경주인데 자 2번만 빅 브라이트 스타 지난번 1400에서 승분전에서 쉽게 꺾었지만 경쟁력을 보이면서 무리하게 선행을 나갔던 마필이고 여기 6번 100억이 그 다음에 외곽에 10번, 11번, 12번 또 9번 백두캐까지 선두권이 치열한 경주입니다. 자 제가 노리는 마필은 따로 있고요. 자 이번 경주는 아무래도 12번 아줄파이어가 인기 1위로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11번 슈퍼서프 그 다음에 2번 빅 브라이트 스타 이런 마필들이 인기가 많이 팔리는데 제가 노리는 충만은 직전 경주에서 능력을 다 끌어내지 않았던 복귀상으로 걸린 말입니다. 걸음을 남겼고요. 이번 경주 앞선이 치열합니다. 제가 노리는 축은 추임마입니다. 쫓아가서 마지막에 찍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충분히 전개상으로 볼 때는 제가 노리는 수 마필이 올 수 있다. 복귀상으로 걸린 마필이 전개가 맞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승부를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줄파이어를 인정할 겁니다. 현장에서 아줄파이어에 한 방을 붙일 예정이고요. 뭐 한 마리 정도는 더 배당으로 안고 가되 기본적으로는 아줄파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지난번 승분전이었죠. 그때 우리가 인정했는데 정상률이랑 같이 승부 경률이 2.9배야. 나는 그 정도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아무튼 아줄파의 인기마 중에서 아줄파 인정하고요. 제가 노리는 축을 놓고 아줄파 한 방 붙이고 한 마리는 더 배당으로 안고 갈 텐데 이번 경주는 어쨌든 저의 노림수 복귀상 플러스 전개상 축만 놓고 아줄파 한방 승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구경주. 자, 어찌되었든 노림수 축을 놓고 딱 한 방 들어간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병전 현장에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 하겠습니다. 1800 국내산 4군 별정경주. 자, 이번 10경주는
그나마 오늘 토요 경주 중에선 출전 두수도 가장 작고 그나마 어느 정도 보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보이는 경주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2번만 소통시대하고 4번만 행복한 하루가 아마도 깜빡이로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뭐 7번만 7번, 247. 코스 정도인데 247이 팔리는데 거기 뭐 3번만 아람누리라든지 6번 새벽의 태양 정도인데 네, 그렇죠. 뭐 요 정도 선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이병정 일단 뭐 우열은 드러난 경주를 보고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만 소통시대가 지금 4착 승부에 걸렸는데 4착 바깥으로 빠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계속 좀 4착 올라가는 거야 이제. 3구 나가서 영원히 끝나는 건데 지난번 경주에서 제 기대치보다는 훨씬 많이 뛰었습니다. 그때는 거론도 안 했고요. 소통시대가 그 정도로 막판에 올라올 줄 몰랐는데 일단 이번 경주 1800을 그동안 몇 번 뛰어봤죠. 3착 되고 있는데 이번 경주 편성으로 볼 때는 2번이 축이 아닐까. 편성상 편성이 약해졌습니다. 저는 2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번은 소통시대가 워낙 조교를 잘 시키고 나왔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4번만 행복한 하루는 앞에 뛰는 마트인데 9월달 경주 1800에서는 따라가면서 허무하게 푹 퍼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경주 언제 그랬다는 듯이 다시 벌떡 일어나 3차까지 올라오는 그 모습 자체가 그 행복한 하루 같은 게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던 마필인데 잠시 능력 정책에 빠져있다 바로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경주 이제 선행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파비우스가 앞에 찔러보는 뭐하든 어찌됐든 4번이 선행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 뛰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4번만 행복한 하루의 기대치를 좀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나머지 3번만 아람누리도 조교가 여전히 좀 약한 게 좀 흠이고요. 6번은 새벽의 태양 거기 7번은 영웅포스는 찬우가 샀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그 점이지 능력은 그렇게 센 만큼 그렇지 그럼요. 않습니다. 능력은 안 되죠. 2번, 3번보다 떨어지죠. 네, 10중 안에 실전한 것도 그렇고 조교가 좀 패턴 자체가 너무나 좀 약하기 때문에 7번만 영웅포스에 대한 기대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병전 2번 소통시대 김민수전은 4번만 행복한 하루에 기습선행 아니면 선입후에 버티기를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11경주 하겠습니다. 1800 국내산 1군 핸디캡 경주. 글쎄, 무늬만 국내산 1군이지 정말 종이 호랑이들이 13마리가 한꺼번에 출전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뻔하게 1번만 늘푸른 청룡이 이제 대가리로 팔릴 경주고, 그래서 11번 블루캠프하고 이제 뭐 5대5 정도로 예상지 나오지 않겠어요? 아니, 1번이 올때가 되죠. 그러니까 1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 2하고 11이 나오죠, 그 다음에. 깜빡이가? 그럼 이거 깜빡이 가능성 충분히 있죠. 그 말은 전뭐 111 깜빡이 나오는데. 아니, 왜냐면 늘푸른 청룡이 이제 9주만에 출전했기 때문에. 뭐 출전 주기는 블루캠프나 선호들이 정상적인데 지금 보시면 4개월, 7개월, 3개월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1번, 2번 둘 다 두 달 만에 나왔거든요. 근데 아무튼 1번은 뭐 제가 일단 뭐 인정하려고 합니다. 핸디캡을 줬는데 왜 55를 줬나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어쨌든 뭐 2착을 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받을 줄 알았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제 개인적인 좀 적게 받은 게 아닌가. 1번 늘푸른 청룡은 지금 계속 무빙을 뜨고 있어요. 그렇지. 박은 기수가 지금 기승정지죠. 기승정지가 지금 문세영 기수가 탔는데 뭐 이번 경기 편성이 우리 김민선 얘기했지만 굉장히 약한 편성이에요. 그래서 늘푸른 청룡은 한두 번은 더 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거든요. 아직 이제 끝난 말은 아니기 때문에 1번 놓고 후청만 쌓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11경주 오늘 이제 문세영 기수가 최근 2주간에 걸쳐서 계속 뭐 좀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제 같은 동료 기수들 상승세를 걷고 있는 기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우른서부터 기승정지지만 서승훈이도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잘 너무 되고 잘 타지. 이제 찬호도 돌아왔고 김동수도 지금 펄펄 날리고 있고. 근데 김동수가 정지를 먹었네. 장추열이는 예술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틈바구니에서 말을 갖다가 솔직히 문세영 기수가 말을 잘 타는 건 사실이고 그 문세영 기수의 그 능력도 있지만은 성실함 바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마필들이 많이 탔습니다. 저 역시 그 문세영 기수의 성실함과 훈련 때도 보면 항상 일찍 서둘러서 나와서 마필을 훈련시키면서 타조 마필도 훈련시키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 기술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이제 후배 기수들도 그리고 또 선배 기술도 지금 하만식이라든지 굉장히 좀 A급 기술들이 있다 보니까 좀 기회가 좀 약간 줄어들면서 좀 한 2주간 성적은 못 나왔지만은 글쎄 뭐 터닝 포인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환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은 늘푸른 청룡 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좀 다시 한번 예전에 몇 주 전에 문세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일단 1번만 늘푸른 청룡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나머지 마필 중에서 뭐 2번만 금마챔프하고 11번 블루캠프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그 정도고요. 근데 외곽이 있죠. 전부 다 이제 네, 우병이라면은
12번 썬 로들리, 13번은 13번 능선 응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썬 로들리가 지금 이번 경주에서 아무도 견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놔두잖아. 네가 가서 뭐 어떻게 하겠냐. 어차피 가다 죽지 않겠냐라고. 전부 다 지금 이 13명의 기수들은 전부 다 1번을 아마, 그죠? 타겟으로 잡고. 타겟으로였죠. 움직이면 같이 움직인다던가, 뭐, 1번을 어떻게든 견제하고 갈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 복병은 썬 로들리의 단독선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1번만 늘푼 청룡 인정하고 12번 썬로들이 선행 여기까지 했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서 저는 일단 11번 블루캠프가 제가 단 한 번도 블루캠프는 추천드린 적이 없습니다. 2군에서 가끔 한번 추천드렸는데 지난번 경주 광교비상 영산투 구만성 이런 마필과 뛰면서 그 정도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잘 됐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11번 블루캠프 이게 발주 능력도 어느 정도 생기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는 11번 블루캠프에 대한 선전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1번, 11번, 12번 이 세 마필만 사이즈 정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토요 경주 마지막 경주 12경주 하겠습니다. 1400 국내산 3군 별정 경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까지 그 긴장의 끈을 놓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뻔하게 이제 3번만 시티 레이스하고 장산 호랑이가 깜빡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아마도 큰 차이가 없이 9번 다이아 파워가 팔릴 거고요. 그 다음에 1번 진격 여왕하고 8번 파라오. 파라오가 골든 제거 수술하고 지금 몇 개월 만에 나오죠? 거의 한 7, 8개월 됐나? 거의 8개월이 넘었네요. 이 휴양마가 되겠는데, 또 뭐 제거 모습 보니까 뭐 상당히 시절간 여유도거든요. 앞에 가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제가 볼 때 크게 터질 말은 보이진 않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는 추가 없는 경주고, 일단 선두권이 1번 진격 여왕하고 8번 파라오, 그 다음에 이제 탱크, 시트레이서가 물고 물릴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장산호랑이가 따라가서 이제 얼마큼 버티느냐, 이런 게임인데, 분명히 축은 없습니다. 그래서 축은 없고, 일단 그 중에서 시트레이서가 최근에 계속 선에 안 가고 있죠, 지난번에 따라가서 장산호랑이랑 거의 똑같은 경우 보이는데, 이번에는 이제 게이트가 좀 서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지난번에 깨졌던 하만시가 아마 이빨 갈고 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3번을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3번만 시티 레이서. 아무래도 저는 10번만 장산호랑이가 지난번 경도 너무나 패주해서 갔기 때문에 전력의 상투를 그때 찍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3번 시티 레이서는 전개상의 이점이 꼬여가지고 제대로 능력 발휘를 못했기 때문에 게이트 이점도 좋고 따라가도 충분한 전력을 최근 경주 투입으로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만 시티 레이서는 축인데 파라오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마필이에요. 왜? 말도 그렇고 2월달 경기 무사도 이겼을 때 막판 승리행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이 조기도 굉장히 좀 약한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공백기를 떠나서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겠냐. 요번에는 이제 휴양 적응을 한번 하고. 네, 그러니까 요 다른 거지 뭐.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고 일단 3번만 시티레에서 개인적으로 축이고요. 8번만 파라오는 컨디션이 하자가 있다. 거기 10번만 장산 오랑이에 대한 믿음도는 별로 없다는 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3번. 그러니까 저는 3번 축이고 8번 안 안 돼요? 되고 장산 오랑이의 신뢰도는 별로 없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할게요, 저는. 그리고 이병주는 일단 뭐 3번을 저도 축으로 보고 있고요. 크게 한번 터졌다. 저는 12번 감동시대가 그렇죠. 그렇게 김옥성 정리하면 기수가 앞선 당 무너질 때 한번 찍지 않을까. 왜냐면 지난번 경주는 3개월 만에 나왔기 때문에 승부전이었어요. 꼴찌였어요. 근데 착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터질 수 있는 복병. 예. 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병주연도 10번 장상호랑이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좀 떨어져 있기 뭐 지난번 제가 세게 놓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느낌은 이미 뛰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는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번 축, 8번 아웃, 그 다음에 그 뭐지? 터지면 12번 감동시대. 다이아파운 저기 감동시대를 장산 호랑이는 신뢰도가 별로 없다. 네. 거기에 이병주는 12번까지 2변만 필요 말씀드리면서 자, 토요 경주는 여기까지 이가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현장에서 보다 많은 준비를 해서 보다 멋있는 배달, 맛있는 배달 적중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